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입시 제니씨 컨설팅입니다. 와. 이제 본격 제니쌤 인맥팔이 2탄으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법조인이 꾸민 친구들이 있어서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잘 된 법무법인 면의 소속 변호사이신 김세일 변호사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변호사 김세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세요? 제가 아직 2년차라서 무슨 전문이라고 붙이면은 좀 곤란하지만 저희는 형사 쪽을 잘하실 주로 것 담당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게 주로 학생들이 꿈을 꿀 때 검사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법대 갈래요 하면 열에 9번 검사가 꿈인데 저는 네. 그게 궁금한 게 왜 판사는 안 하고 변호사는 안 하나 싶어서 혹시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일 짧지만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뭔지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비교를 해달라 그렇죠.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일단 판사부터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소송 재판이라고 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억울해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쉽게 표현하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당사자끼리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 객관적인 제3자가 그치. 보고 판단을 해달라. 네.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줘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판사님들입니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거는 형사 재판일 수도 있고 민사 재판일 수도 있고 행정 재판일 수도 있고 뭐 가사 재판일 수도 있고 행정재판 멋있어 보인다. 뭐 어디서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사.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소개를 하자면은 검사는 형사 소송에서만 볼 수 있어요. 민사는 검사가 없어요? 나 또 무식한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비웃으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검사가 나올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좀 답은 다른데 왜냐하면 검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예외로 하고 보통 이제 검사님들을 볼 수 있는 거는 형사 소송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형사 소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벌해 주세요. 그렇죠. 뭐 정확히는 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뭐 법원 그러니까 판사한테 공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해야 형사 재판이 열릴 수가 있어요. 뭐 판사가 갑자기 뭐 벌 주고 싶다고 너 일로 와 해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공소 제기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그래서 뭐 검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검사분들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애들이 꿈이다 하면은 대부분 뭐가 되고 싶어요? 법대 가서 하면 지금 저는 경영에서 로스쿨에서 뭐 국제법 변호사가 될래요? 이러거나 경영 전문 변호사가 될래요?를 제외하면 열에 9은 그냥 무조건 검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판사나 변호사분들이 업무량이 더 많나 검사가 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업무량은 솔직히 뭐 다 많은데 뭐 판사 검사님들 진짜 일 많이 하시고 뭐 일을 적게 하고 싶으면은 보통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일단 뭐 제일 멋있죠. 그런가 보다. 나쁜 사람들을 벌 준다는 그게 가장 크죠. 판사라고 해서 아무나 막 수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그 수사권이 법이 좀 개정되는 바람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검사님들은 그런 어떤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가 이미지죠. 보다. 그게 좀 큰가 보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결국 판결의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건 판사인데, 그렇죠? 그건 맞죠. 그렇죠. 네. 하지만 판사라고 해서 모든 걸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이런 의심 같은 게 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럼 당연히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막 하고 그럼 이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검사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변호사님은 또 정의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만드는 거죠. 좀 멋있었다. 뭐 변호사라고 무조건 뭐 정의에 반한다 그쵸, 이런 건 그쵸,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어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네. 소송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뭐 형사 소송을 하면 피고인이죠. 그 공소를 제긴 당사자 그 사람을 변호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신해서 변론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분들 이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서 법리적 주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제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런 법에 뭐 어떻게 적용된다, 그렇죠. 어떻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주장을 해주는 것, 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법원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때는 혹시 네, 이것도 뭐 아마 좀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해달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네. 우선 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법원과 대법원의 차이를 알려면은 심급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와. 그렇지만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당사자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법원이 그 3심 법원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개념은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걸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 중에서 3심을 담당하는 것이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랑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법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게 이러이러한 법에 비추어 볼 때 누구의 주장이 옳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쵸?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아니라 어떤 법률을 가지고 와서 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런 걸 판단하는 곳인 거죠. 그런 게 가능해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또 삼권 분리 막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짧게, 네, 짧고 정확하게.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와요. 근데 그때 법을 입법부에서 만드는 당시에는 물론 거기서도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겠죠. 하겠지만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간혹. 네. 간혹. 그런 법률들이 올라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법률이 네.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하느냐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있어. 어긋나는지에 있어, 대해서 있어. 네, 배웠어. 판단을 하기도 해요. 배운 적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마 뭐 뉴스 같은 데서 네. 범죄자들이 체포됐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을 차고 그렇죠, 그렇죠.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받고 있는 영상 같은 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변호사님 잘 어울리시네요. 범죄자랑 다르구나. 재현이 범죄자 상이긴 한데. 아니야 잘생기셨어요. 훈남이신데. 진심인가요? 소울리스 아니에요? 소울리스. 조용히 네. 하세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뉴스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정 내렸냐면은 수사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다. 세상에. 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세상에. 왜요? 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권력 행사잖아요. 체포된 사람들이 네.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범인이다.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그거는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아직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긋난다는 네. 취지로 그런 장면을 방송사나 뭐 기자들이 촬영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 외에도 뭐 헌법재판소가 삼권 분립에 있어서
견제 장치 역할을 해요. 가장 핵심은 상호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 사례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뭐 정당을 해산시킨다든지 또 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 같은 거를 판단하기도 한다든지 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이루는 두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역할은 다르지만 뭐 좀 차이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15년 만에 멋있어 보이네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15년 만에 멋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 말고 법대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 변호사가 되어서가 아니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두 개 다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법학 전공을 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상당히 많죠. 뭐라고 제가 네.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현대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네네. 복잡할수록 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다 법률로 규제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고 그쵸. 이렇단 신제품 말이에요. 하나 출시할 때도 막 예, 그쵸. 디지털 법 봐야 예. 되고 예를 들어서 특허권 봐야 뭐 되고. 어떤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서 맞아, 파는데 맞아. 필요한 검토해야 될 법률들이 맞아. 수십 개가 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분야이든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맞아. 예. 살려면 법 예, 공부는 해야 돼. 모든 곳에서 다 법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정된 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다양하다. 예, 주로 이제 만약 제 법대 친구들 뭐 하고 있는 직업 뭐 당연히 뭐 판사, 검사, 변호사도 있지만 뭐 은행권이라든지 뭐 은행 같은 데서도 보면 채권 채무에 대해서 그쵸. 뭐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채권 채무를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쟁점들을 많이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은행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국가 공무원, 뭐 행정고시를 한다거나 뭐 입법고시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일반 회사에서 법무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시험 보는 게 자신 있다. 나는 아무래도 시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자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뭐 경찰 공무원 뭐 마찬가지고 다 법학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국회의원 보좌관 어,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입법 보좌관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법조인으로서 네.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이나 순간? 보람 있었던 순간 제가 이제 뭐 아직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법 공부하길 너무 잘했다. 내가 법 일단 쪽에 잘했다. 뭐 기분 좋은 순간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의뢰인분들이 제가 쓴 서면을 보고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변호사님,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김새 정말 글 너무 잘 써주셨네요. 잘 쓰시. 제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주먹구구로 되는데 당황하시는데 변호사님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딱딱딱딱.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죠. 또 그래서 뭐 또 아무래도 저희 의뢰인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가 좋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직접 수임한 사건. 웬열? 이제 저를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서 네. 직접 수임한 사건의 첫 네. 판결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사실은 다른 이제 법무법인에 갔을 때는 아 이거는 징역형 피하기 힘들다. 어머. 이거는 우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주긴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했죠. 근데 열심히 변론을 했고 다행히 판결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역시. 직접 수임한 사건의 첫 선고를 받는 거였잖아요. 떨렸겠다. 떨렸겠다. 네, 그게 점심시간 이후였는데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어머.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 괜찮을 거다. 어머. 우리 너무 변호사님-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변호사님 밥 굽는 사람 아닌데. 밥 굽는 그쵸, 사람 그쵸. 떨렸구나. 어머. 떨렸죠. 근데 딱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약간 이렇게 어떡해. 고이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김 변호사님 MBTI가 그쵸? 아 MBTI 그러니까 제가 아는 MBTI? 친구 중에 되게 논리적인데 내 기억에 맞으면 되게 공감 능력 높았던. 논리적이면서 공감 능력이 아니 너 높은. 공감력 되게 높은데 이제 갈굴 때 보면 어. 굉장히 논리적이. 갑자기 아 허점을 제가 또 잘 찌르는. 갈구죠. 예. 허점을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MBTI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본 적이 하셔야 없는데 돼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하다가 네. 이제 귀찮아서 못 하는 건데 아마 그게 어떤 MBTI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귀찮은 거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한 번은 제가 딱 사건을 배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랑 저희랑 컨택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상담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랑 혹은 대표님이랑 하신다거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사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사건을 받았는데 어. 그 의뢰인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딱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머.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 치료를 받고 네. 입원해 계시던 네네. 그 병원의 간호사 분이신 거예요. 봐봐 공감 능력 높은 거. 아니,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또 울컥해가지고. 그런 분이네 하고 사건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네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오히려 이 보험회사는 이분한테 가해자라고 하면서 어머. 뭐 차량 수리비 뭐 몇백만 원을 청구를 한 이건 사안인 억울하겠다.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변론을 했고 네. 결과는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험회사에게 줄 돈이 0원이다 와.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일 잘하는 변호사님이시네요. 일 사실은 생기면-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음. 이게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아마 제가 그런 사연이 있고 이 병원이랑 이런 사연이 있는 걸 모르실 건데 그냥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뭔가 마음이 가서.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셨던 그런 음. 병원에 네. 소속된 분에게 네. 어떤 나름대로의 도움을 줬구나. 보험. 네. 나는 보험. 그래서 기분이 혼자 그냥 뿌듯했던 적이 있죠. 문제 생기면 제가 법무법인 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